안녕하세요, 호니TV입니다. 2020년 거래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잘 거래를 하시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요즘에 참 장이 어마어마합니다. 2,800, 뭐 3천, 3만, 3천 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내년 한 해 큰 상승을 같이 도모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일단 종목을 이제 우리 종목을 보면서 몇 개 드릴 얘기 드릴 텐데 넷마블이에요. 넷마블. 넷마블이 오늘 꽤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심지어 게임 섹터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게 넷마블입니다. 음. 이날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게 4일 동안 바닥을 지지해 준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추세 변곡의 시작일 수 있어요. 추세 변곡의 시작.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닥 4일 동안의 그 단기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벌써 7%가 오른 거예요. 7%.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제 추가 매수나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하는 관점을 좀 더 안전하고 쉬운 매수 타임을 알려드리려고 일단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7%의 상승이니까 제가 5%, 10%, 15%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추가로 매수를 할 때 평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하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12만 2,500원 정도에 정말 구매를 하셨다면 오늘 14만 1,000원이라고 구매하셔서 만약에 50%를 넣어놨다. 그래서 뭐 30% 50%를 넣었다. 추가로 또 넣는다. 그럼 평단가 중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면 12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12만 6천 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샀던 비슷한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2점 몇 프로의 수익이 되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상승이 가고 뭐 말 그대로 더 뚫어줄 때뭐 이런 13만 5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뚫어주고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말씀드렸어요. 자, 추세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오늘 그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60일선을 하루 만에 뚫어줬습니다. 뚫어주고 장이 마감됐는데 요거예요. 추세라는 게 이 넷마블이 60선을 뜨고 올라와 주면서 이 61선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지가 지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우상향 기운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추가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깨서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 좋은 거래 그 흐름으로 상승이 됐는데 요게 이제 내년 1월 4일장이 이제 오픈이죠. 4일장에 흐름이 또 어떻게 가면서 지속되느냐 요거예요. 요걸 보셔서 그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를 보고 내가 추가 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볼 건데 현대제철 현대제철 제가 분명히 오늘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사서 오늘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하고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오늘 솔직히 장이 좋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올랐죠. 삼성중공업 이것 때문에 뭐 골머리 썩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날 이날 이 바닥에서 사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게 6,900원이에요. 6,910 몇 원. 이때 사셨던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때 추가로 살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고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보시라. 뭐 5%, 10%, 15% 이상 빠졌을 때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횡보장일 땐 그냥 놔두는 것이다 얘기 드렸는데 역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충 4, 5 거래일 동안 바닥을 지지해 주면서 버텨주고 있고 말 그대로 오늘 좀 이렇게 이평선들 맞닿는 금액대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평단가가 딱 모인 거예요. 오늘 또 평단가가 거의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까지 움직였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삼성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위나 아래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급할 거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효합니다. 똑같아요. 똑같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도 제가 때로는 평단가를 높여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
어제 장이 안 좋을 것 같아 조정을 나올 것 같고 오늘도 수급상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제가 좀 샀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제 봤는데 흐름이 고만고만했죠. 사실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추가 매수는 더 하진 않았어요. 더 지켜볼 수 있고 일단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6만원 밑에선 유효한 그 베팅 기회가 있다. 그래서 6만원 밑에서는 더 비중을 줄 수 있고 아니면 6만원대 아니면 좀 봐가면서 이런 것도 그래요. 추세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5일선이 아직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21선에 오늘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기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이제 내년에 같이 큰 상승을 노리면서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화재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삼성화재 오늘 또한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어느 물량 비중 조절로 해서 가져가려고 설정을 했는데 매매가 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 집 이미 빠졌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죠. 18만 6천원 정도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닥 대비 상승은 또 이쁘게 올라간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못해도 22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22만원, 25만원까지는 가야 된다. 못해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윙 위주죠. 스윙 위주. 스윙 위주로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 메리트이기 때문에 사실 요만큼 더 빠지면 더 빠져서 늘려준다 그러면 이건 좀 큰 비중으로 잠깐 단기적으로 넣어볼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고 일단 그래요. 이번 장 종목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았어요. 좋아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어제 썬데이 토즈라고 제가 그 종목을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썬데이 토즈 말씀드렸죠.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고 크게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송 하루 만이지만 얘기 드려야죠. 저는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 무슨 얘기냐면 요날 이 봉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밑에를 확인하면서 다시 올려줬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다는 얘기인데 올려주면서 다시 어제 상승분을 훼손시키지 않았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장중에 들어갔다 했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익절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유는 그래요. 제가 요 봉이 괜찮고 상승 변환 추세다라고 말씀드려서 봉만 보고 들어가서 단기적 대응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단기적인 흐름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 타점이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매수 타점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유는 있어요. 오늘 문제는 그거였어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동반되지 않았어요. 너무 없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저는 거래량과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 좀 넣어놓고 거래량을 체크해 보겠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었고 그 다음에 241선을 밑에 있는 걸 제가 거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밑에 한번 위에 건드려주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뭐 조만간 기대할지도 갈지도 모르죠. 분명히 얘도 240은 뚫으러 올라올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항상 241선을 튕겨져 내려온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고 무너지고 두드리고 무너지고 두드리고 올라갔다가 지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고 두드리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241선이 또 신경이 쓰였어요. 이거 한 번에 뚫지 못할 것 같다. 또 옆으로 행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고 상승 에너지가 아직 세지 않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뭐 단기지만 뭐 1% 이상 이득을 보고 팔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이런 거 제가 거래를 하는 거 자꾸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바닥 매집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닥 매집 중요성을. 이거는 하루 만에 한 8% 수익을 냈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아닌데, 기술적 대응이 가능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아침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 거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이 종목이 좋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넷마블이 바닥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머큐리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머큐리도 이제 같이 볼 건데, 사실 요런 겁니다. 요런 바닥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닥 대비 상승은 빠르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필록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담았어요. 어제 그제죠. 그러니까 요날 샀어요. 요날 바닥 지지 이평선 120선과 6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또 단기 바닥이 형성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4일 동안 흐름을 보고 어제 이 빨간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장중에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했고, 오늘이죠. 오늘 바로 갭상승 시작했습니다. 한 13% 정도 갭상승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13%에 딱 팔고, 뭐 그런 제가 단기적 뭐 단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를 봤는데, 추세상 이 전 매물대들의 그 매도가 쏟아지면서 다시 그대로 반납을 했죠. 사실 저는 요 중에 한 7% 8% 정도 8%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을 사세요가 아니라, 제가 바닥을 항상 중요시 여기잖아요. 바닥 매집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래서 바닥 매집은 매력이 있다 예요. 뭐 좋은 그 금액대에 매력이 있다 이고, 그다음 제가 그 머큐리를 몇 번 언급드려서 또 바닥인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머큐리도 단기적 흐름이 추세 변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래서 괜찮았어요. 제가 머큐리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머큐리도 이게 바닥이고 뭐 2배수 3배수 베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 드렸어요. 바닥이 또 하나의 바닥이 확인됐고 매력적인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떠서 출발했죠. 떠서 출발해가지고 그 바로 3% 사실은 21선까지 터치해주는 모습, 터치하면서도 다시 좀 눌리긴 했는데, 일단 터치하고 11선 위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분명히 지켜봐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세 변곡이에요. 사실 요때 사신 분이라면 괜찮았을 거고, 오늘도 뭐 장중에 좀 떠서 출발해서 초반에 담으신 분은 괜찮았을 건데, 일단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이평선이 역별이 됐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상승할 때는 굉장히 빠르다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뭐 1% 2% 되게 빠지기 힘들고 한데, 이틀 거래일 만에 4%가 올랐다는 거죠. 4%가. 그래서 바닥 대비 움직임은 꽤 커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봐가지고 요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바닥일수록 바닥을 잡으면 빠르게 반등은 하지만 요 매물대 근처에선 다시 매도를 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바닥 대비라면 한 10%, 12% 정도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닥이 괜찮다는 거고, 사실 누누이 얘기 드리면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이래서 바닥 매집이 중요합니다. 뭐 이제 그 11선 위에 올라와줘서 여기 또 지지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주력 종목들은 대충 그랬고, 오늘은 좀 방송 좀 길어지지만 괜찮으시죠? 일단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요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6만원 중반쯤에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고, 네이버도 말씀드렸는데 36만원대를 요때부터 사실 추천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상승하고 이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괜찮다요. 추세적으로 좋다. 그리고 네이버보단 저는 카카오를 좀 더 좋게 얘기 드렸어요. 또 좋아하는 선호 기업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내년에 지주회사격으로 상장 이슈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카카오 페이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3개 정도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보단 좋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바이오섹트는 여전히 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0만원 밑에는 항상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흐름을 보여주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냥 지지해주고 횡보를 하면서 괜찮다, 괜찮게 80만원대는 지켜주면서 가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의 제가 또 하나 바닥에 째려보고 있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 보유 물량에 뭐 우리 가치 투자를 하는 게 거의 다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때로는 필록스나 뭐 썬데이 토즈나 이렇게 때로는 소량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물량을 저는 소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 또한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인데, 그래서 이 종목을 사세요 매수가 이런 거를 좋은 추천을 드린 적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머큐리 같은 것도 맞죠. 머큐리도 바닥 매집에 뭐 그런 거고, 그래 필룩스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사실 공부 차원이에요. 공부 차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좀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이라면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행히 또 여행 섹터예요. 제 여행 섹터 굉장히 안 좋아하죠.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모든 종목에 대해서 바닥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어부산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저가예요. 최저가. 회사가 상폐되고 문 닫지 않는다면 최저가의 가격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에어부산은 종목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고 계시는 종목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차트예요. 에어부산 상장한 뒤 전체 차트인데 좀 이렇고, 자, 코로나 때 2020원 찍었어요. 이게 최저점이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저점이 언젠가 보시자고요. 없어요. 없고, 지금 이제 저번에 요때죠. 요때 11월 4일날 3,100원이 가장 최저가였고,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3,100원 최저가를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네, 3,100원. 그래서 사실 그래요. 지금 에어부산 같은 거 이미 역배열되고 바닥을 닫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악재가 떠요. 에어부산이 말 그대로 여행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다 다시 눌리고 뭐 횡보를 하고 다시는 이제 코로나가 접종이 끝나고 해야 되겠지만, 악재가 또 떠요. 유상증자 얘기가 또 뜨면서 또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닥이 왔다. 31,000원대 바닥이 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솔직히 그 트레이딩 물량을 단기적으로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요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3,100원이 깨지고 나면, 3,100원, 3,000원대가 깨지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 전 금액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닫거나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태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3,100원 전후 3,100원쯤, 그리고 3,100원보다 더 깨진다, 3,000원이 깨진다, 그럼 정말 이거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요. 근데 회사가 뭐 거래 정지나 뭐 이런 게 없다면, 뭐 이런 건 뭐 간단히 보실 수 있어요. 담아 놓으시면. 없다면 정말 바닥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닥이라고 봐요. 단기 봐서. 그래서 만약에 주포나 세력이 있다면 요 금액은 깨지 않을 거라는 거죠. 깨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깨는 척하고 또 말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볼 수 있다. 3,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손절가 3,000원 기준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3,000원 잡으면 좀 많이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3,100원까지 잡자고요. 그래도 5%나 되거든요 벌써. 5%나 되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진 것 같다 해서 저는 뭐 장중에 좀 남았어요. 그런데 또 역시나 바닥 체질을 보여주면서 올렸다는 거죠.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상증자 악재까지 있었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반등 속도는 빠르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이래요. 이걸 보면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에서 다시 매도를 고민할 수 있다. 추세를 봐서 4,000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단기적 빠른 대응이나 흐름, 추세 이런 걸 더 공부하면서 보려는 관점이니까 나쁘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좀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꼭 같이 익절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낼 수 있는 채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말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은 제가 일단은 방송을 좀 쉬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을 쉬고 31일은 쉬고 다시 내년에 이제 또 인사드리면서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